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성능이 뛰어나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적감이 있는 나라는 한국 도산안창호하고 일본의 소류급. 일본은 잠재적 역량을 다 확보하고 있어.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가이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숭을 떨었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왜 무기를 파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무기 팔아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돈은 제대로 받겠어? 근데 이제 탱크를 한 대 팔았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탱크가 파는 값이 한 4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탱크를 사가면은 정비 유지하고 훈련하고 부수품 추가 들어가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걸 후속 군소 지원 그래요. 후속 군수 지원. 이게 6 정도 돼요. 6. 그 6이 한 30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후속 군수 지원해주고 또 팔고 가서 수리해주고 이런 것이 6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기를 팔면은 그 나라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관계 유지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도 가야 되고 추가로 또 팔고 그런 효과가 있죠. 팔고 있는 무기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탱크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척에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K9 자주포 뭐 40억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가격보다도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1번인데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의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 이런 것들은 비슷한 성능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격이 엄청 싸요. 우리가 전차 같은 경우는 K2 전차 같은 절반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싸요. 그런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 60% 점유하고 있다.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독일을 제끼고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생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K9 자주포하고 K2 전차가 비기트를 쳤어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많이 사갔다고. 추가로 또 사겠다,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는 수출 금융 지원 돈을 빌려주는 거, 여기에 지금 한도액이 초과했어요. 한도액이 초과해가지고 지금 온통 난리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정부 기관을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무기를 이제 판매 요청을 받으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죠. 루마니아,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우리 전차를 사려고 그래요. 우리의 솜씨, 영업 능력, 가격대 성능비 월등하다 이거죠. 미국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 그동안 자기들이 다 팔았는데 한국이 이제 거길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사실 우리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유럽 지역에 자기들 공급하려고 속셈이 있어요. 기술을 전수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절충교역 그러거든. 우리가 1,000만 원치 사줄 테니 너네 1,000만 원 값에 해당하는 걸 다른 걸 해줘라. 그거를 이제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도 있고, 다른 물품을 파는 것도 있고. 일반 물자는 특별한 시기에만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인류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 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이팔 전쟁이 있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 쭉 있잖아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계속 이게 조달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무기 시장에는 지금 수요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나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무기 팔아서는 좀 씁쓸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는 인류의 역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무기 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을 이제 어느 정도 압도할 정도로 수요가 충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밖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전차, 자주포,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겠는, 저 나라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태동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무기를 수출하는 랭킹 1, 2, 3, 4, 5위를 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도 끼는데, 이스라엘 이 정도가 이제 상위권들인데 다 막강한 나라잖아요. 팔기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그게 상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대 일본의 가가함에 딱 방문한 거죠. 가가함이 일본의 항공모함이거든요. 경함호인데 그 가가함이 옛날에 진주만 폭격에 참여한 배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함에 가서 아베 총리와 악수 한번 딱 해주고
F-35 항공기를 105대를 추가로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자국 방위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고 있죠. 이스라엘도 1973년도 4차 중동전 이후에는 하도 부대끼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봤잖아요. 비공인. 인정은 안 해주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이후에는 아랍권에서 공격을 안 했잖아요. 계속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경계장비라든지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죠. 캐나다하고 폴란드에서 잠수함을 살려고 하니까 캐나다하고 폴란드는 LOI라는 걸 이제 배포했어요. Letter of Intention. 그거는 사겠다는 의향서. 나 이런 잠수함 살려고 하는데 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LOI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살려면은 RFP가 나와요. 제안 요구서. Request for Proposal.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성능, 사양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LOI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참여하겠다 나타난 나라들이 일본, 우리,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원하는 잠수함이 크기가 한 3,000톤 정도 돼요. 그리고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기 때문에 무기를 살 때는 사는 입장에서 너희 나라에서 실제 그 무기가 있어? 써봤어? 이걸 성능이 입증됐다. 프로본 됐다고 그러거든. 성능이 입증됐어? 근데 지금 3,000톤급에 가까운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호주. 근데 호주는 불량품으로 이제 찍혀가지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독일이 베스트셀러. 2등이 프랑스예요. 근데 그 나라도 그렇게 그 크기의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실적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청을 만들어주겠다 제안을 하는데 실적함이 없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실적함이 있는 나라는 한국, 도산안창호하고 일본의 조류급. 그런 것들이 실적함이기 때문에 일단 맨 먼저 눈여겨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한국의 잠수함하고 일본의 잠수함하고 성능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우리가 앞선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수준. 우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공격 능력. 우리는 수직 발사관이 있거든요. 수직 발사관에 한 번에 대량으로 미사일을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잠수함은 그런 거 타이게이급하고 일본 잠수함은 타이게이급하고 소류급 두 가지가 대상인데 그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 없어요. 어리하고 기리하고 그다음에 수평 발사관을 쏘는 대함 미사일 이 정도만 있다. 그럼 우리가 공격 능력, 소음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그다음 가격은 이제 비딩을 이제 경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잠수함 8척 사줄 테니까 그에 합당한 금액에 우리의 반대급부를 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반도체 회사를 좀 세워줘라. 이런 거 있어요. 배터리 회사를 좀 세워줘라. 이런 거 있다. 그걸 절충교회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 있죠. 가격, 성능, 그 다음에 납품 기일. 몇 년도까지 하나 보내줘. 그러면 그걸 맞춰줘야 돼. 근데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만들다 보면은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 성능, 가격, 그 다음에 절충교육. 이런 4가지 정도가 키 경쟁 요소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대등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캐나다에 판매하는 것 한일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잠수함을 몰고 하와이 림팩 훈련을 다녀왔어요. 림팩 훈련을 가면은 제가 갔을 때는 8개국에서 한 20-30척 함정이 참가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 몇 개국에서 40여 척, 40 몇 척이 참가하고 거대 거기 가면은 함정의 성능 자랑 대회, 전기 경연 대회, 해군 전술 경연 대회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다 알아요.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 상대를 알 수 있다. 일본 잠수함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사실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는 해군력은 미국을 압도했어요. 특히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사력을 안 갖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에 우리는 군은 없어. 오로지 자위대. 남이 쳐들어올 때 방어만 하겠어. 이게 자위대거든. 근데 해상 자위대 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정말 정비도 잘 돼 있고 무기도 월등해요. 미국하고 대등 수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군력 같은 경우는. 근데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의 간첩선 잡는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참수리 같은 배 있잖아요. 작은 거. 평택에 전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뭐 수백 척 만들어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안 만드는데 큰 잠수함, 구축함 이런 건 우리보다 많아요. 숫자가. 한국만도 경함호도 우리보다 숫자 많고 중국보다 숫자는 적지만 중국을 압도할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높이 평가해 군사력은. 일본은 잠재적 역량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가이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숭을 떨었어. 내색은 안 하지 내숭 떨고 다 해놨어. 핵잠수함도 뭐 만들지는 않아도 다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어. 저는 잠수함밖에 모른다 할 정도로 잠수함에 몰두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1981년도에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에 잠수함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잠수함이 막강한 잠수함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잠수함을 잡냐 이거는 관건이었는데 이 미국 잠수함하고 훈련을 했어요. 미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이 우리 근해 지나가면 훈련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사정사정에 훈련하고 그랬는데 잠수함을 어떻게 잡느냐 잠수함 잡는 기술을 잘 터득하면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대잠수함전 유학과정이 있었어요. 기술을 터득하는 거죠. 그 유학과정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잠수함을 잡으러 가서 잡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87년, 88년도가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잠수함을 독일에서 사러 가게 됐어요. 잠수함 잡으러 갔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어요. 독일에 가서 잠수함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잠수함 장보고함을 한국에 이제 인수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저의 잠수함과 인연 맺은 첫 번째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락이잖아요. 저는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을 잡는 법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 수상함 장교들한테 잠수함 이렇게 잡아라 또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죠. 1998년도에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왔지만 그때 당시엔 독일 잠수함의 기초적인 것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고급 과정이 필요하다.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덜란드 잠수함 과정은 영국에 있는 그 국제 잠수함 과정 이관시켜서 하는 건데 굉장히 터프한 과정이에요. 어렵고 선배들이 갔다 와 하니까 유학을 갔어요. 그 과정이 거의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6개월에. 엄청나게 비싼 과정이에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한국에. 해군에 1년에 이제 유학 과정이 한 6, 70개 돼요. 근데 거기서 5개 과정만 살려고 다 잘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인데 그 1억 7천만 원이 그 당시에 환율이 높았잖아요, IMF 때. 그게 달러로 하면은 13만 불. 네덜란드 돈으로 하면 25만 길더 그래요. 행정계통에서 한국에 보내올 때 13,000불 가로 열고 25만 길더 그랬어요. 13만 불인데 13,000불로. 그리고 유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싸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가라. 근데 딱 보니까 공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하다 빠진 거예요. 타이핑하다. 큰일 났다 했는데 파견 육군 무관 선배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한국에 IMF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깎아서 13,000불에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가야 될 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과거의 적 중국과 일본이 계속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일본은 GDP의 2%까지 계속 군사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한테는 계속 적이 크고 있다는 과거의 적이. 미국이 우리를 떠나면 미군이 우리 한국을 떠나면 바로 독도나 이어도나 칠광구나 이런 데는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우리 항공모함 전력도 가져야 되고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우리 자주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저는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R&D비를 계속 투자했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수출로 견인하면 그것이 돈이 돼서 국민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방위사업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주국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